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원 FM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제 277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12월 첫 방송은 겨울비가 아주 조용히 내리는 날에 문을 엽니다.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저는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시간 앞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순응하며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한 해도 아마 알차게 채워졌겠지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문화가 산책, 영화로 배우는 역사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서 어제 관람한 영화가 있습니다. 1980 사북이란 영화입니다. 1980년 강원도 사북 탄광에서 있었던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지역민들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빨갱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탄압과 악행을 저질렀던 정선 경찰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탄광민들의 갈등과 폭력을 담은 기록물인데요. 관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놀랍고 또 분노가 일더라고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이 점점 잘 보이는 거죠. 아무도 몰랐던 그 사건을 지금 45년이 흘러서야 알리고자 만든 다큐 영화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전초전이라고 하는데 그 후 광주에 가려서 전혀 빛을 못 보다가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서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 또 그를 덮고자 하는 명필름 이은 대표님과 시민상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상영관이 전국에 몇 곳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국가폭력의 사실에 공감대 형성으로 민주정권하에서 조속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여순, 제주, 강화, 사북 등등 왜 이렇게 나라 곳곳에서 억울한 희생이 많았을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하나하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그 중요한 원인 제공 하나가 국가보안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하여 사상이라는 범주에 갇힌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법 아니래도 대체법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법 폐지 역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980 사북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출처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가져왔습니다.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감시와 착취에 시달리던 광부 3천여 명은 사북을 장악하고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계엄군이 투입되기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어 사북은 요혈 사태를 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초 사북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140회 넘게 촬영을 했고 100여 명 넘게 인터뷰를 했고 세상에 남겨진 모든 아카이브를 찾은 것 같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하 갱도 막장에 꼭 들어가서 그 현장을 느끼고 싶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곳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고단했던 그들의 노동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1980년
그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를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 제1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경쟁 장편대상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상 감독 박봉남.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동원 단좌 사북 강업소에서는 임금 인상과 어용노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되던 와중에 요열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과 노동자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왔고 분노한 노동자들이 지부장의 아내를 전봇대에 결박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11개의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80년 5월부터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체포 및 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사북 항쟁에 대한 국가의 보복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영화는 오늘날 대중의 기억과 공식적인 역사에서 주변화된 사북 항쟁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심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단일한 진실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당사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야만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흥미로운 것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사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가 사북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사북 항쟁의 트라우마를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시간을 되돌려 역사를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북 항쟁에 관한 여러 역사적 쟁점을 제기하는 이 영화는 결말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사북 항쟁의 진정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이도훈 영화 평론가. 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화가 던져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서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국가에 요구하고 지금 서명운동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서명운동을 만나게 되시면 꼭 서명해 주시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무심코 사라지는 일상이 아니라 늘 따뜻한 마음과 깨어있는 눈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리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 쉽지 않다, 고단하다라는 단어가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노력해야죠. 고마운 시청자분들도 다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음악 들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뵐게요. 오늘 음악은 12월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선곡입니다. 한강 이지상이 불러드리는 12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먼